현대의학의 거대한 착각, 배관 모델의 붕괴. 우리는 왜 고혈압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혈압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인 배관 모델, 플러밍 마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혈관을 단순한 플라스틱 파이프로 혈액을 그 안을 흐르는 물로 취급해왔습니다. 수압이 높으면 물을 빼내어 압력을 낮추면 된다는 이 단순한 논리가 현대 고혈압 치료의 근간인 이뇨제와 혈압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심장외과 수술실에서 제가 마주하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물이 너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킨 결과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은 고혈압이 단순한 물리적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 신경면역 시스템의 오작동 별표임을 지적합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와 면역체계가 혈관벽을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기 시작할 때 혈관은 방어기제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때 발생하는 만성염증이 혈관의 유연성을 앗아가는 진짜 범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환자가 소금을 줄이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배관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별표 배관을 조절하는 시스템 이 염증과 인슐린에 의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약의 노예가 되어 수치만 쫓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혈압 수치가 아닌 혈관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혈관의 비극적인 변신, 콘크리트화되는 우리 몸의 통로혈관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지능형 조직입니다. 가장 안쪽의 내피세포, 인터머, 중간의 평활근층, 미디어,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외막, 애드벤티시어,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혈류를 조절합니다. 특히 중간층인 별표 중막, 미디어, 별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혈관의 엔진이자 쇼크 업소버,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엘라스틴이라는 탄성 섬유가 풍부하여 심장이 뿜어내는 강한 압력을 부드럽게 받아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시작되면 이 중막에서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엘라스틴의 파편화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삭아서 끊어지듯 유연했던 섬유들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흉터 조직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혈관 안쪽이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치명적인 별표 혈관 석회와 별표입니다. 원래 칼슘은 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혈관벽의 근육세포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골세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칼슘을 빨아들여 혈관벽에 단단한 결정을 박아 넣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메스를 댈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혈관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돌처럼 굳어버린 혈관은 더 이상 혈압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그 충격은 완충 장치 없이 뇌와 신장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약으로 수치만 조절하던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 딱딱해진 콜라겐을 다시 녹이고 잘못 박힌 칼슘을 뼈로 되돌려 보내는 별표 혈관 리모델링 별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물로는 불가능하며 세포의 대사를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혈관에 보이지 않는 방패, 글리코칼릭스의 비밀. 우리는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내피세포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내피세포 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미세한 별표 글리코칼릭스, 글라이코켈릭스, 별표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울창한 숲의 잔디나 세포 수준의 테플론 코팅과 같습니다. 이 미세한 털들이 혈관 내벽을 촘촘하게 덮고 있을 때 우리의 혈관은 비로소 완전한 방어막을 갖게 됩니다. 글리코칼릭스의 가장 놀라운 기능은 메카노트랜스덕션, 메커난 렌즈덕션, 즉 기계적 자극을 화학적 신호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이 미세한 털들이 혈류의 속도와 마찰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피세포에 명령을 내려 혈관 확장 가스인 산화질소를 방출하게 하죠. 만약 이 털들이 손상되면 혈관은 혈류가 빨라져도 확장을 하지 못하는 먹통 상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글리코칼릭스가 별표 혈관의 통행세 별표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글리코칼릭스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 혈액 속의 적혈구나 염증 세포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밀어냅니다. 하지만 설탕이 가득한 음식을 먹거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섬세한 숲이 산불이 난 것처럼 타버립니다. 코팅이 벗겨진 혈관벽은 마치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변합니다. 그 자리에 백혈구가 달라붙고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으로 침투하여 플라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관이 계속 망가지는 이유는 약물이 이타버린 혈관의 숲을 다시 심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황산화 다당류와 같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수치에 가려진 진실, 동맥 경직도와 맥압의 공포.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140, 90이라는 숫자에만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심장외과 의사인 제가 혈압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표 맥압, 펠스프레셔, 별표입니다.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이 차이값은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늙고 딱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성적표입니다. 우리의 대동맥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혈류의 에너지를 받아내는 별표 인드캣의 효과 별표를 수행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심장이 쉴 때 서서히 수축하며 혈액을 전신으로 밀어주는 역할이죠. 유연함 덕분에 우리의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이 경직되면 상황은 끔찍해집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부풀어 오르지 못합니다. 심장의 수축 에너지가 완충 장치 없이 그대로 혈관 벽을 때리게 되고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반대로 심장이 쉴 때는 혈액을 밀어줄 탄력이 없으므로 이완기 혈압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60, 70이라면 맥압은 90입니다. 이는 혈압이 150, 100, 맥압 50인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입니다. 맥압이 넓다는 것은 대동맥이 이미 강철 파이프처럼 변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뇌졸중과 심부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불행히도 일반적인 혈압약은 이 경직도를 해결하기보다 단순히 심장의 힘을 빼거나 수분량만 조절합니다. 수치는 내려가지만 혈관의 경직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가짜 안전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을 통해 혈관벽에 박힌 칼슘을 제거하고 엘라스틴 섬유를 보호하여 이 맥압을 정상 범위 40에서 50로 되돌리는 진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인슐린 신장 잠금 장치. 우리는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먹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소금을 배설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슐린이라는 거대한 호르몬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별표 인슐린 유발 나트륨 저류, 인설린 인두스트 소디엄 리텐션, 별표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의 원위 세뇨관에 직접 작용하여 나트륨을 다시 혈액 속으로 끌어올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던 시절에는 전해질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혈관을 터뜨리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슐린이 교감신경계를 직접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뇌관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호를 보내고 신장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ACE를 활성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신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체계입니다.
결국 고인슐린혈증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금을 안 먹어도 신장은 몸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소금 한 톨까지 재활용하며 혈압을 고공행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당뇨가 아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인슐린 수치만 높은 잠재적 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이 전체 고혈압 환자의 50%가 넘습니다. 의사들이 혈당 수치만 확인하고 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인슐린은 이미 신장을 꽉 잠그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잠금 장치를 풀지 않는 한 평생 저염식을 해도 혈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혈관 리모델링의 첫걸음, 글리코칼릭스 재건 프로토콜.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역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파괴된 혈관의 코팅, 즉 별표 글리코칼릭스, 글라이코켈릭스, 별표를 다시 입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영양제 한 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먼저 당독소, 에이지즈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혈액 속에 과도한 당분이 떠다니면 글리코칼릭스의 단백질 구조와 결합하여 이를 딱딱하게 굳히고 부서뜨립니다. 식후 혈당이 140mg와 DL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 숲에는 산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 빠르게 글리코칼릭스를 파괴하므로 액상과당이 든 음료는 즉시 끊어야 합니다. 둘째로 글리코칼릭스의 원료가 되는 별표, 특수 다당류 별표를 공급해야 합니다. 글리코칼릭스는 황산해파란, 히퍼렌 설페이트과 같은 복잡한 당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에서 추출한 표코이던, 이 손상된 층을 재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푸코이단은 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하는 동시에 내피세포가 스스로 코팅을 복구하도록 유전적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산화 스트레스의 중화 별표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글리코칼릭스의 미세한 털들을 마치 면도기로 깎아내듯 제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그리고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질산염을 섭취하십시오. 특히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글리코칼릭스의 센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치료가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숨쉬게 하고 혈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정 능력을 되찾아주는 세포 수준의 복구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3개월만 지속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 전의 탄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관의 시간 되돌리기, 탈석회화와 영양 시너지의 과학. 우리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하며 체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별표, 생화학적 조절의 실패의 별표일 뿐입니다. 혈관 벽에 박힌 칼슘 결정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의 정교한 협력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별표 매트릭스 GLA 단백질, MGP, 별표입니다. 이 단백질은 혈관 벽에서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MGP는 비타민 K2라는 스위치가 켜져야만 비로소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MGP는 휴면 상태에 빠지고 갈곳을 잃은 칼슘은 혈액을 떠돌다 염증이 생긴 혈관벽에 달라붙어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이미 진행된 혈관 석회화가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진행이 멈추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별표 혈관의 교통정리 별표입니다. 칼슘을 혈관에서 빼내어 원래 있어야 할 장소인 뼈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3가 결합할 때 비로소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뼈는 단단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호자인 별표 마그네슘 별표 2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의 칼슘 차단제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혈관벽의 평활근 세포가 긴장하며 혈관을 좁히고 칼슘이 세포 안으로 밀려들어 가석회화를 가속화합니다. 마그네슘은 이 칼슘 결정을 미세하게 분해하여 다시 혈액 속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오래 복용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마그네슘 결핍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이 혈압 수치는 낮출지 몰라도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관의 경직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로 정제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을 보충하는 것은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만드는 필수 공정입니다. 신장의 잠금을 해제하라. 최종 인슐린 리셋과 삶의 변화. 이제 이 모든 퍼즐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단계, 바로 인슐린 리셋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리코칼릭스 복구와 탈석회화가 파이프 술이라면 인슐린 리셋은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제어 장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은 시간 제한 식사,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인슐린 농도는 치솟고 신장은 소금을 붙잡는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현대인의 고혈압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신장에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결과입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기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장을 꽉 쥐고 있던 잠금 장치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때 신장은 비로소 몸속에 쌓여있던 과잉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혈관 속의 압력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력한 이뇨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배수 작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근육이라는 인슐린 스펀지를 키워야 합니다. 등척성 운동, 아이서메닉 엑서사이즈, 이나 가벼운 저항 운동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인슐린에 민감해지면 췌장은 더 이상 과도한 인슐린을 뿜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던 과잉 인슐린이 사라지면 혈관벽의 긴장도가 낮아지며 혈압은 자연스럽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그동안의 잘못된 대사 환경에 보내는 별표 마지막 구조 신호 별표입니다. 수치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혈관벽의 미세한 코팅을 살리고 파트 3, 6, 박힌 칼슘을 빼내며 파트 4, 7, 인슐린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파트 5, 8. 이 프로토콜은 단순히 수명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 가벼운 몸, 그리고 약물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당장 16시간 단식을 시작하거나 비강 호흡을 연습하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만나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